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이걸 보면요, 마치 거대한 도박판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재정, 통화, 그리고 신용, 이 세 개의 아주 강력한 레버를 동시에, 그것도 같은 방향으로 당기는 정말이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 실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뜯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가장 핵심적인 궁금증입니다. 보통은 서로를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이 막강한 힘들이 만약 한 곳을 향해서 동시에 터져 나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깊게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전례 없는 세 개의 레버가 도대체 뭔지 알아보고 각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정책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달콤한 단기적인 효과,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장기적인 대가와 위험은 무엇인지 차례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요, 재정, 신용, 통화 정책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경제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힘이 경기 부양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딱 정렬된 아주 이례적이고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재정, 신용, 그리고 통화 정책. 지금 행정부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동원해서 경제를 아주 뜨겁게 달구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레버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두 번째 파트, 바로 재정 정책입니다. 이건 뭐냐면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거나 돈을 직접 풀어서 시장에 현금을 쏟아붓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이 규모 좀 보세요. 무려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7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이 감세를 통해서 가계와 기업의 주머니로 직접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상반기 성장률을 0.5%나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핵심적인 조치를 보면 새로운 감세 법안에 서명하고 세금 공제를 확대한 건데요.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그 효과가 2026년 상반기에 집중되도록 설계했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아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대목이죠. 자, 이제 금융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정부가 돈을 직접 쥐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돈이 흐르는 수도꼭지를 활짝 열어버리는, 그러니까 대출의 문턱을 확 낮추는 전략도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핵심은요, 은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비상실에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하는 돈, 이걸 자본요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낮춰주면 그만큼 대출해줄 여력이 더 생기겠죠. 여기에 은행끼리 합병하는 것도 쉽게 해주고 소비자 보호장치까지 느슨하게 만들면서 사실상 은행들한테 이전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대출에 나서도 좋다고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여기서 또 2천억 달러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주택시장을 겨냥한 건데요. 국책모기지 기관을 동원해서 이만큼의 모기지 채권을 사들이게 한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레버, 바로 통화정책입니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경기가 너무 뜨거워지면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막는 파티의 흥을 깨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행정부는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면서까지 인플레이션 걱정 말고 금리 내려서 성장정책 좀 도와달라고 아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세 개의 레버를 동시에 당겼으니까 당연히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죠. 경제학자들은 이걸 슈가하이에 비유합니다. 마치 설탕을 듬뿍 먹었을 때처럼 기분이 확 좋아지는 그런 상태 말이죠. 슈가하이는 말 그대로 설탕을 먹었을 때처럼 짜릿하고 달콤한 효과를 말하는 건데요. 경제에서는 이게 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그 효과는 아주 짧고 결국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인위적인 호황을 뜻하는 거죠. 지금 시장은 이 슈가하이를 그야말로 만끽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주식시장은 활황을 보이고 있죠. S&P 500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은 무려 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금 환급 덕분에 사람들 주머니도 두둑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파티에는 끝이 있는 법이죠. 이제 우리는 이 뜨거운 경제가 앞으로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그 잠재적인 대가, 즉 봉전의 뒷면을 살펴봐야 할 시간입니다. 그럼 이 단기적인 호황의 이면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잘못되면 통제 불능이 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
한번 무너지면 돌이키기 힘든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그리고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불안정성이라는 아주 거대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 자경단이라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게 돈을 푼다고 판단되면 거대 투자자들이 이 나라는 안 되겠다 하면서 국채를 집어던지기 시작하는 현상을 말해요. 마치 서부 시대의 자경단처럼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죠.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정리하자면 가장 큰 위험들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물가가 치솟는 것, 그리고 채권작용단이 일으키는 채권 시장의 반란으로 금융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정말 어려운 중앙은행의 신뢰 문제. 결국 이 모든 정책의 비용은요,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으로 남게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재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눈앞의 이 달콤한 성과를 위해서 미래의 안정성을 담보로 거는 이 거대한 도박. 과연 그 끝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그 판단은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